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식사 이후에 졸음이 몰려오기 전에 이제 제 세션을 바로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차세대 파스를 이용한 데브옵스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소프트웨어는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큰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고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2011년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나 라는 제목의 칼럼을 보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시들이 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로는 보더스의 쇠락과 아마존의 부상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2001년도에 보더스는 인터넷 도서 판매를 중요하지 않게 보고 인터넷 사업 분야를 아마존한테 이제 팔아버립니다. 그 이후의 결과는 모두 다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컬럼에 보면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현재 세계 최고의 도서 판매업자인 아마존을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의 핵심 역량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엔진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컬럼에 또 살펴보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도구와 클라우드와 같은 그런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들의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나 혹은 인력 충원 없이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반 스타트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우버나 소매업체인 알리바바나 앞서 설명드렸던 아마존 같은,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미디어 서비스를 해주는 넷플릭스 같은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빠르게 시장에 출시해서 시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죠. 현재 대부분의 IT 조직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적시적소에 제공하기 위해서 계속 진화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화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많은 레드햇의 고객들이 전통적인 이 워터폴 방식의 개발 방법과 에자일 개발 방법을 거쳐서 현재는 개발 및 배포 프로세스를 데브옵스 개발 방법으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또한 모놀리틱 방식에서 투티어나 N티어, 그리고 현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배포나 패키징하는 면을 살펴보시면 기존에는 피지컬 서버를 사용하다가 그다음에 VM을 사용하는 기술로, 그리고 현재는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기술로 점차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에서도 보시면 데이터 센터나 호스트 방식을 쓰시다가 이제 점차 클라우드 기반의 방식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업이 생존하거나 혹은 시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시장이 신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 않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워터폴 방식과 같은 개발과 운영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 및 릴리즈 모델로는 그런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를 빠르게 생산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운영 작업을 아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브옵스 개발 방법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브옵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발팀이나 운영팀의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팀이나 QA팀 그리고 운영팀 간의 상호 의존성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각 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보다 빠르게 개발하고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이자 개발 문화이며 그를 뒷받침해주는 도구들을 의미합니다. 데브옵스가 이제 좋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브옵스가 모든 상황에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데브옵스가 대부분의 조직에 물론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데브옵스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그에 맞는 기술과 자원에 대한 탄탄한 기초 없이는 그냥 모래에다가 성을 쌓은 것과 거의 같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데브옵스는 그리고 버추얼 머신 프로비저닝을 자동화하거나 한 번의 클릭으로 운영 환경으로 이렇게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플랫폼들을 자동으로 배포해 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데브옵스는 하나의 특정 도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데브옵스를 위해서 뭐 뒤에 후자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툴들이 이제 사용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툴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팀들을 갑자기 마술과 같이 워터폴 방식을 막 적용하던 팀을 갑자기 데브옵스 전문가로 바꿔주는 툴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데브옵스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애자일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빼면은 얘기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을 적용하게 되면 이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빈번하게 그리고 매우 작게 릴리즈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변경되는 범위가 그만큼 굉장히 좁아집니다.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도가 낮게 그리고 균등하게 이제 배포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전통적인 이제 워터폴 방법을 사용하는 그런 보통 대형 차세대 SI 프로젝트 같은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이렇게 긴 텀을 두고 여러 개의 기능들을 한꺼번에 개발을 해서 한꺼번에 디플로이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되는 기능만큼 이 위험도가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왼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잦은 주기로 반복적으로 계속 배포를 매끄럽게 쫙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만족되어야 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조직과 그다음에 운영하는 조직 간의 매끄러운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 이외에 두 가지 나머지 말씀드릴 부분보다 이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협업 없이는 나머지 것들을 아무리 한들 데브옵스를 구현했다. 그리고 데브옵스 환경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잦은 개발과 버그 픽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소스 버전 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동시에 여러 버전을 동시에 운영하는 환경에서는 잦은 개발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빌드하거나 테스트하거나 배포하는 단계를 가능한 자동화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빌드나 테스트, 배포 단계를 수작업으로 만약 사람이 개입해서 이제 하게 되면 사람이 개입되기 때문에 뭐 이런 말도 있죠. 항상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항상 사람의 실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단계마다 많은 시간이 반복 소요되기 때문에 사람의 작업이 뭔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자동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매우 빈번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기 위해서는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전통적인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현재 있는 IT 조직을 살펴보면 개발팀과 운영팀은 마치 분리된 지금 그림과 같은 분리된 뇌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령이 C레벨로부터 이제 내려오면 각자의 영역으로 해당되는 것들을 가져간 다음에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협업이 되지 않고 뭐 개발팀의 문제라든지 혹은 운영팀의 문제라든지 서로 이렇게 떠밀기식의 핑퐁 게임이 진행되기가 거의 십상입니다. 개발자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새로운 기술을 소프트웨어에 적용해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그걸 배포해서 운영 환경으로 올리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운영자는 정말 잘해봐야 본전이고 또한 서비스는 항상 절대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안정성에 우선하여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로 간의
장벽이 존재하는데요. 규모가 아주 큰 금융사나 혹은 통신사의 차세대 SI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보면 이와 같이 배포해야 될 시스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개발해야 될 요구사항 목록이나 이런 것들도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개에 이르는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개발자와 운영자 간의 각자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IT 조직의 그런 요구 사항들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잦게 배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뭐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든지 혹은 모바일 서비스라는 그런 업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게 배포해야 하는 그런 매우 빠르게 빈번하게 배포해야 되는 그런 조직에서는 한정된 리소스 내에서 위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딱 칼 자르듯이 잘라서 개발자는 개발만, 혹은 QA 조직은 테스트만, 혹은 뭐 운영 조직은 운영만 하도록 한정되도록 역할을 딱 분담하게 되면 조직 간의 시너지를 얻을 수 없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품질의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브옵스는 개발 조직과 그다음에 운영 조직 간의 장벽을 없애고 그 두 조직 간의 이해와 협업 그리고 협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운영자는 서비스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아키텍처와 데이터 저장소, 프레임워크, 프로세스 등등에 대한 이해를 하고, 반면에 또 개발자 또한 애플리케이션이 구동돼서 올라가게 되는 서버와 클라우드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등이 그런 것들이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파스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데브옵스 워크플로우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운영 조직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형태의 파스와 같은 그런 셀프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자들한테 제공을 해서 개발자에게 일관되고 안정적이면서 그리고 안전한 개발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 이후에 개발 조직은 셀프 서비스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이제 프로비저닝을 수행한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게 될 개발 환경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게 되죠. 개발한 이후에 소스 버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푸시하거나 커밋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키게 되고, 그 이벤트가 발생되면 CI나 CD2를 통해서 소스를 자동으로 컴파일하고 그리고 새로운 컨테이너 이미지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기동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거나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자동화된 테스트도 이제 세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화된 테스트가 이제 수행이 되면, 그리고 테스트가 완료하게 되면 또 이제 CI/CD2를 통해서 테스트가 완료된 컨테이너 이미지를 운영 환경 쪽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운영 환경에 있는 파스의 스케줄러가 이게 넘겨온 해당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배포하고 뭐 이제 모니터링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모니터링한 이후에는 이 모니터링한 결과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운영팀과 개발팀으로 피드백을 함으로써 그 피드백을 받고 또 다른 그 이후에 이제 개선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복잡한 배포 스크립트와 함께 구성되는 큰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모놀리틱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테스트하거나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덩치 큰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특정 기능을 넣는다든지 혹은 수정해서 한번 배포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모놀리틱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통상 많은 부하를 처리하기 위해 또 주로 스케일업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근데 데브옵스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본인의 조직에 하실 경우에는 이런 모놀리틱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의 구조로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다 현대적인 방식의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의 경우는 보다 작게 개발되고 컨테이너 형태로 배포되는 마이크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부하를 처리하기에 보통 사용하는 방식은 일단 스케일 아웃 방식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모아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 쪼개져 있는 그 부분들을 훨씬 더 빨리 새롭게 업데이트하거나 뭐 기능을 추가한다든지 해서 테스트하고 운영 환경으로 빠르게 릴리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데브옵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데브옵스를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오픈시프트를 통해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픈시프트는 도커 컨테이너를 적용한 최초의 오픈소스 파스 솔루션입니다. 오픈시프트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개발자는 셀프 서비스를 통하여 손쉽게 컨테이너를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공받은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서 티밍 작업을 공동 작업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다양한 개발 언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의 입맛에 맞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맞게 원하는 대로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 이미지화돼서 이미지 저장소에 저장이 되는데요. 이 저장된 이미지를 풀 땡겨가서 컨테이너의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컨테이너를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해서 큰 부하를 감당할 수도 있고, 부하가 적어지면 이제 줄여서 이제 리소스를 좀 효율적으로 쓴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영자는 엔터프라이즈급의 보안이 적용된 오픈소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 운영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픈시프트는 버전 3.0까지 나와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버전을 얘기 드리자면 3.0.2 버전까지 지금 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픈시프트 3.0대는 기존 2.0대 버전과 조금 다르게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과 아토믹 호스트를 기반으로 최적의 도커 컨테이너를 구동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의 관리나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해서 구글의 쿠버네티스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개발 언어를 사용하는 개발 프레임워크 혹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예를 든다면 뭐 톰캣이나 제이보스 EAP 같은 이런 와스를 포함해서 뭐 PHP, 펄 이런 랭귀지를 사용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웹 콘솔이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혹은 연동을 위한 REST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CI 툴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빌드하거나 테스트하거나 그 다음에 배포하는 작업들을 수행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픈시프트 3.0은 업스트림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오픈시프트 오리진이라고 하는 것이 오픈시프트 오픈소스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이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리진은 쿠버네티스나 아토믹 호스트, 도커 같은 이런 업스트림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레드햇은 오픈시프트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이런 모든 프로젝트들을 리딩하는 프로젝트를 선도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시프트는 이제 업스트림 프로젝트로부터 가져와서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는 오픈시프트.com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는 퍼블릭 파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시프트 온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업 내에서 이런 파스 환경을 구성하시고자 하실 경우에 사용하는 프라이빗 파스 솔루션인 오픈시프트 엔터프라이즈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오픈시프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펄, 파이썬, PHP, 루비, 노드.js 그리고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한 톰캣이나 제이보스 EAP 같은 그런 와스까지 포함한 모든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몽고DB나 MySQL, PostgreSQL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파스 환경 위에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ISV 파트너나 혹은 커뮤니티, 도커허브나 이런 곳에 올라가 있는 그런 이미지들도 땡겨와서 저희 오픈시프트 위에서 컨테이너 서비스 형태로 띄워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레드햇이 제공해드리는 그 제이보스 미들웨어 제품군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모든 제이보스 미들웨어 제품군을 컨테이너 형태로 오픈시프트 위에 올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미들웨어 제품군 중에 별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지금 현재 이미 출시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별표로 이제 되어 있는 요 비즈니스 BPM이라든지 BRMS라든지 혹은 모바일 플랫폼 같은 이런 경우는 이번에 Q4나 혹은 내년 Q1이나 혹은 아니면 원하이프 쪽에 저런 것들이 다 완성이 돼서 고객께서 쓰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제이보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와스 제품이 있습니다. 와스는 보통 그 세션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그런 클러스터링 기능을 보통 제공해 주는 게 이제 보통 통상적인데, 파스 솔루션 위에 올라가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게 되면 보통의 경우 파스 솔루션 위에서는 이런 와스 솔루션이 클러스터링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확인해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저희 제이보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이 오픈시프트 파스 위에 올라갔을 때도 고객께서 뭐 특별하게 뭔가 이제 뭐 수작업이나 어떤 컨피그레이션 작업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자동으로 세션 클러스터링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오픈시프트를 죄송합니다. 오픈시프트를 사용하면 개발 조직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개발 언어를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신의 랭귀지인 파이썬이나 뭐 이런 것들, 펄이나 루비 같은 것들을 개발자가 쓰려고 할 때 아무런 제약 없이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운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 환경을 만들어주는 운영팀이 레디가 안 돼서 보통 만들어주기가 어렵거나 그런 제약들이 보통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픈시프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개발 플랫폼들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필요시에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 플랫폼을 제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운영팀이나 혹은 그런 개발 환경을 만들어주는 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기다리거나 뭐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픈시프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셀프 서비스 포털로 접속을 하셔서 클릭 몇 번으로 내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바로 할당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에 사용 중인 버전 관리 툴이나 CI/CD 툴과 연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픈시프트 자체 내에서도 CI/CD 툴을 제공하고 버전 관리 툴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픈시프트를 사용하는 개발자 혹은 운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원래 있던 것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오픈시프트 상에서 제공해주는 CI/CD 툴이나 버전 관리 툴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목적에 맞게끔 편하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빌드 및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오픈시프트 내에는 이런 SCM 솔루션과 연계를 하기 위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SCM 솔루션에다가 소스를 커밋하거나 푸시를 할 때 이벤트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자동으로 오픈시프트 쪽으로 이벤트가 발생된 거를 이제 전달하고, 이 전달을 받은 오픈시프트 내에서 해당 소스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한 빌드를 자동으로 수행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빌드가 끝나게 되면 배포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 뜨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CI 툴이나 CD 툴에 이제 세팅을 해놓은 거에 따라서 그 이후에 애플리케이션의 테스트가 진행됨으로써 그런 모든 단계들을 자동화해서 쓰실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팀, 그리고 프로젝트에서의 협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픈시프트 내에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는데 그건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위로 만들어지게 된 이후에 이 프로젝트에 속하는 사용자들을 이제 권한을 줌으로써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핸들링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뭐 컨테이너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동시에 공동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죠. 자, 운영 조직의 경우에는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안전한 엔터프라이즈급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 맨 밑에 기본되는 그 OS 사용하는 OS가 제일 처음에도 이제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0 버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대한 디펜던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제품이 아닌 다른 파스 솔루션의 경우는 보통 우분투 같은 그런 커뮤니티 버전의 리눅스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저희 렐과 우분투는 비교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엔터프라이즈급이냐 아니면 그냥 개인이 사용하는 수준의 OS냐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그런데 비용에 대해서 보통 이제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또 오픈 시프트를 쓰려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오픈 시프트를 구매하시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버전을 오픈 시프트가 설치되는 환경 안에서는 무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의 기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운영 효율성 및 인프라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로 보면 개발자한테 개발 환경을 만들어 주거나 뭘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뭐 운영 조직에서 뭔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몇 번 컨테이너 필요한 개발 환경의 세팅을 한번 해놓게 되면 개발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개발자들이 스스로 눌러서 할당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운영 조직에서는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만 하면 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그 운영 조직에서 필요한 일들의 본인의 역량들을 좀 더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세 번째로는 리전하고 존이라는 것들을 사용을 해서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여러 노드에 자동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드가, 하나의 OS가 죽더라도 다른 쪽에 떠 있는 컨테이너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HA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노드가 하나가 죽더라도 거기 떠 있는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들을 자동으로 다른 쪽 살아있는 노드 쪽으로 자동으로 기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자동으로 이제 기능을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모니터링 기능을 이제 강화해서 이제 제품이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요. 요런 좀 더 강화된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전체 노드가 CPU를 얼마나 많이 쓰고, 그다음에 컨테이너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고, CPU나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소모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한눈에 대시보드 형태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장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기업 내에 기존에 갖춰져 있는 LDAP과 같은 그런 인증 시스템과 이제 쉽게 통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용자나 뭐 팀과 같은 보통 그룹 같은 걸 많이 쓰시겠죠. 그런 그룹과 같은 곳에 할당되어 있는 그런 롤이나 액세스 권한 같은 것들을 쉽게 통합해서 이제 오픈 시프트 내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제가 이제 뭐 데브옵스 이야기나 이제 저희 오픈 시프트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뭐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시프트를 사용을 하시면 개발 조직과 운영 조직 간에 데브옵스를 위한 기반 환경을 보다 쉽게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픈 시프트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지금 보시는 enterprise.openshift.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를 통해서 30일짜리 이밸류에이션을 신청해서 평가판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레딧에서는 11월부터 오픈시프트에 대한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맨 아래에 보이는 이 할인 정보가 보이죠? 이 할인은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저희 레드앱 부스에 11월달 교육을 내가 듣겠다라고 등록서를 써주시는 분에 한해서 25% 지금 할인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점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